안녕하세요. 오늘 청방도 마녀님 대신 출연하게 된 혜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봄 메이크업. 저는 근데 얼굴 쿨톤이라서 쿨톤을 이용한 봄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조금 톤 보정을 먼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CC 레드 코렉터 이렇게 연두색 빛이 납니다. 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붉은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약간 베이스를 화사하게 올렸을 때 얼굴이 붉으신 분들은 조금 들뜨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들뜨는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렉터를 사용하시거나 톤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굴에 붉은기나 아니면 노란기가 너무 많다, 얼굴이 칙칙하다 싶으면은 약간 보랏빛이나 핑크톤을 사용하셔가지고 얼굴에 톤 같은 걸 잡아주시면은 베이스 할 때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베이스를 두껍게 하는 걸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톤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베이스를 하는 경우에는 베이스가 조금 더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톤을 먼저 정리해주고 나서는 다크를 먼저 가려볼게요. 아까보다는 톤이 조금 더 밝아졌죠. 다크서클을 가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막 푸른 다크라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다크서클이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코랄빛을 많이 쓰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주황빛보다는 핑크톤이 조금 더 많이 도는 다크서클용 컨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영역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시면 눈이 오히려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서 최대한 먼 곳부터 다크서클을 조금 커버를 해볼게요. 먼 곳부터 좀 가까이.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콧대 이런 부분에 핏줄 같은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 내 눈 주위만 커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눈 말고도 내 주변에 약간 푸른기가 많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커버를 하시면서 연결하듯이 커버를 해주시면은 베이스 할 때 조금 더 적게 쓰면서 빠른 베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톤 정리가 됐죠? 그리고 약간 저희가 다크서클 같은 거를 커버해 주실 때 여기만 눈 주위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입 주위도 밝아야지 얼굴이 조금 많이 화사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을 커버하고 나서 남은 제품들을 약간 입 주변에도 많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입 주위가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주실 때 그냥 소량 정도로만 그냥 터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커버를 해주시면은 좋고, 그리고 나는 여기가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푸르스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 인중 쪽에서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베이스 할 때 그 부분이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는 게 조금 덜해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멜 제품으로 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 하멜 비건 아쿠아 글로 제로빛 쿠션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써봤을 때 우선 쿠션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기 코 옆에가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제품 자체도 약간 비건 제품이어서 그런지 순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 얼굴에 표현을 했을 때 색상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고 엄청 촉촉해요. 촉촉해가지고 약간 에센스 바르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색상 자체도 막 노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피치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아빛으로 있어가지고 피부 톤에 올렸을 때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화사하게 예쁘게 올릴 수 있는 색상이거든요. 아무래도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는 에센스 함량이 72%나 들어있어서 그런지 내 얼굴에 막 파운데이션을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에센스를 그냥 바르는데 색상이 있는 듯한 느낌? 약간 기초로 얼굴 톤 보정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평소에도 가볍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눈가는 굳이 막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서 떠내지 않고 이 잔여분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다크서클을 커버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더 위에 컨실러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눈을 깜빡일 때 꽉 깜빡이거나 자주 깜빡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화장이 되게 잘 번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 프라이머인데 보시면은 약간 피부 색깔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눈에 먼저 깔아주시면은 아무래도 프라이머를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이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위에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저는 진짜 잘 번지는 게 여기 삼각존 진짜 잘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각존 부분에서도 이런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먼저 묻혀가지고 이 눈꼬리나 여기 밑에 점막 여기도 되게 잘 번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지력이 좋은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프라이머를 했고 프라이머를 한 상태에서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한 번만 그리고 막 엄청 많이 번지는 눈은 아니어서 프라이머는 쓸 정도는 아닌데 왜 저는 눈화장이 번지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우더 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간 기름기 위에 바로 밀가루를 얹으면 이렇게 떡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자체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위에 바로 섀도우를 옮기면은 이렇게 떡지기도 하고 그게 뭉쳐져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우더로 고정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또 가루를 올려야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제 색상을 올릴게요. 두 색상인데 두 개 다 정말 화사하죠. 고양이처럼 에디션이 나가지고 이 스티커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주셨어요. 이것도 패키지가 정말 봄처럼 잘 나왔어요. 이 두 색상을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채도가 높은 뽀얀 색상을 쓰시면 사실 눈이 조금 부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살짝 꺼져가지고 이런 채도가 높거나 약간 흰기가 있는 섀도우를 눈 여기 앞머리 쪽에 조금 올려주는 편이에요. 눈이 조금 꺼져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밝은 색상의 섀도우를 우선 앞쪽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핑크톤으로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줄게요. 이렇게 흰기가 있는 많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음영감이 있는 약간 따뜻한 핑크를 통해서 눈에 음영감을 줄게요. 그래서 이 음영감을 주실 때는 눈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내가 눈두덩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홀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으시고 저처럼 이 눈두덩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쌍꺼풀 라인까지만 올려주셔야지 눈이 꺼져 보이지 않고 음영감만 살짝 줄 수 있어요. 앞에 애교살을 살려줄 건데 애교살을 살려주실 때는 그냥 색상을 쓰시게 되시면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앞쪽에 섀도우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컨실러 펜슬을 사용하기만 해도 이렇게 볼륨감이 살짝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 볼록 올라와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쓰기엔 너무 하얗니까 둘이 색상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밝은 핑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좀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특히나 좀 저 같은 경우는 애교살이 남들보다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애교살을 여기가 끊겨 있는데 여기를 뒤를 조금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 애교살보다 조금 길어 보여서 눈매가 좀 길어 보여요. 또 그려주시고 뒤에도 그리고 이걸 그릴 때 조금 편한 방법이 이렇게 하시다가 눈을 살짝 이렇게 하시면은 제 애교살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위를 보면은 조금 이 애교살 영역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감아보시든지 아니면 위를 보시면은
여기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칠하기가 치우실 거예요. 펄 같은 경우는 맥의 라스트 댄스. 약간 핑크기가 도는 코랄 색깔의 펄인데 앞머리 쪽에 사용을 해주시면 눈도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앞쪽에 포인트를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뷰러를 찝어주실 텐데 속눈썹이 보시다시피 진짜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찝으면은 이 쌍꺼풀 폭에 아예 쏙 들어가거나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속눈썹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뿌리만 굉장히 세게 찝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을 이렇게 들고 뷰러를 찝어주시면은 이 면에 눈꺼풀이 딱 닿아야 돼요. 뿌리를 저는 이렇게 들어서 찝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확실히 뿌리가 보이면서 속눈썹이 올라가요. 이제 라인을 그려볼 텐데 저번에 제가 슈츠로 알려드렸던 점막을 채우는 방법인데 라인 그릴 때는 조금 꽂을게요. 사용량을 좀 덜어서 한 번, 두 번 해서 브러쉬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얇게 떠가지고 점막에 칠해주십니다. 한 번 쿵, 두 번 쿵, 세 번 쿵. 라인을 칠하실 때는 여기 맨살 부분이 아니라 약간 속눈썹 라인을 찝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점막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눈매를 따라서 점막을 그리게 되면은 제 눈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눈 모양을 보완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점막을 채울 때 자체를 조금 다르게 채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라인을 그릴 때 조금 다르게 그려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가운데가 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약간 라운드 형태의 눈매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펴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춤 춰졌죠. 그래서 이 앞쪽에 라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라인을 그리거나 할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최고점을 좀 보시고 그거를 연결하자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앞머리의 최저점과 이 최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듯이 그려주시면 그래서 눈매를 떴을 때 눈동자 끝에부터 볼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반대편도 빠르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금 눈의 쉐입을 한 번 더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 눈매 끝에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눈매만 잡고 밑에 삼각존만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바르는데 저는 약간 한 올 한 올 한 올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서 볼륨감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뿌리를 먼저 발라주시고 마스카라를 세워서 사용해요. 세워서 한 올 한 올 아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속눈썹이 쌍꺼풀 라인과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면은 눈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고데를 올릴 건데 올릴 때 얘를 정말 많이 올리고 싶다면 뿌리서부터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뷰러를 올렸다시피 뿌리서부터 불고데를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앞부분 속눈썹을 잘 안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 속눈썹을 잘 올려주시 이 눈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이면서 이 앞쪽에까지 시선이 가요. 그래서 앞쪽에 또 놓치지 않고 잘 올려주세요. 올리실 때 여기는 사실 뷰러가 많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많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세한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꽂이를 이용하시는 게 이 앞부분이나 눈 끝자락은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불고데 열이 조금 많으면은
이 마스카라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마스카라를 올려줍니다. 지저분한 아이들은 하나하나 좀 모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잡아줄게요. 반대편은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해주었고, 이제 눈썹을 좀 그릴 건데, 눈썹 같은 경우는 털이 있는데 이 털 반향으로 하시다 보시면은 여기 뿔이 있는데 약간 숱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기초가 계속 껴 있어가지고 계속 유분져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시면은 내가 눈썹을 그렸을 때 펜슬이 뭉치거나 섀도우가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하실 때 결 반향으로 해주시되 반대로도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주시고 다시 결 정리를 남 반향으로 해주시면은 내 원래 결 반향으로 좀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숱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를 통하시면은 이렇게 숱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렇게 펜슬을 사용하시면은 내 눈썹의 한 올 한 올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보시면 앞쪽엔 조금 많고 뒤쪽에는 조금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얘가 1이라고 생각하시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1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전체를 1로 맞춰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0이 있는 부분에 0 부분만 칠해주시면은 0이 1이 되면서 앞쪽이랑 이제 맞춰지겠죠. 이때는 그냥 내 눈썹에 가이드 정도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올 한 올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 숱이 많은 분들은 그냥 원래 기본 상태가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섀도우를 한번 칠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쓸어주시는 게 너무 과하게 올라간 섀도우들을 조금 덜어내실 수 있으세요. 이제 눈썹이 제가 딱 쉐입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쉐입을 잡기에는 여기 윗부분이랑 여기 아랫부분 여기랑 끝에 쉐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올 한 올 그려가면서 눈썹 쉐입을 좀 잡아볼게요. 이 부분들을 옆에 있는 털이 있는 부분들이랑 미세하게 이제 맞춰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한 방에 빡 그리고 나 눈썹 그렸어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 그리고 거울 한번 보시고 한 번 그리고 거울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또렷하고 그라데이션 잘 돼 있는 눈썹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이렇게 좀 맞추다 보면은 한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맞춰서 그렸는데도 그라데이션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그때는 자, 내장이 돼 있는 이런 사선 브러쉬 같은 걸로 섀도우를 통해서 한번 찍 누르듯이 도장 찍듯이 필요한 부분에만 도장을 찍어주시면은 빈 부분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삐아의 다우니 핑크 티크입니다. 생기 있는 정도로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썼던 라텍스나 쿠션 같은 걸로 이 주변을 내가 너무 넘치게 발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라텍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쿠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주변에 그라데이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서 이런 보랏빛이 살짝 들어간 화사한 색상의 블러셔를 이 앞쪽에 조금 더 올려줄게요. 조금 더 올라와 보일 수 있게. 쉐딩을 넣을 건데 쉐딩은 정말 중요합니다. 쉐딩을 넣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턱 밑에부터 스타트를 잡아요. 우선은 이 뼈를 중심으로 이 안쪽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먼저 해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또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또 보기 싫어요. 그러면 또 여기를 이렇게 얘를 없앤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또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얼굴 윤곽을 잡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줄여주려면은 이거를 블러셔를 살짝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광대만 살짝 쳐주는 거예요. 여기를 줄인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은 여기도 줄고 여기도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너무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여기 부분만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봤을 때 여기 말고 여기를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여기 부분만 아까 연결한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정면을 봤을 때 이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그리고 이거를 세로로 한다기보다 이게 악광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쉐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앞으로. 요즘 조금 어려 보이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파이면은 코가 길어 보이면서 좀 나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음영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냥 굴곡져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앞을 그냥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로만 음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코가 길어진다기보다 이 눈 두덩이에 음영이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젠 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빼주세요. 눈썹 밑에 음영감이 생기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콧대가 살짝 낮아 보이지만 내가 콧대가 너무 높아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잡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좀 영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콧대가 많이 잡히는 것보다는 눈에 음영 잡아주시는 게 좋고, 코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잡히면 코가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코볼만 잡아줍니다. 여기 콧망울 살짝 위에만 약간 얇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여기 콧대에 비해서 조금 두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하면은 여기가 더 얇아지면서 여기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뼈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만 치고 여기는 안 치거든요. 본인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만 조금 스스로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립을 할 텐데, 저는 진한색 위에 조금 글로우한 느낌을 조금 많이 내고 싶어서 진한색 위에 약간 조금 연한 색을 겉에 바를게요. 안쪽만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실 때 정말 이 외곽을 약간 잘 안 바르시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서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발라야지 입 모양이 확실하게 살면서 나중에 입을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한 아이로, 이거는 색상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 굳이 외곽부터, 안쪽부터 바르지 않아도 색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위에도 산을 떠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안쪽에 색상이 많이 조금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저는 글로우한 느낌을 좀 많이 좋아해서 라네즈의 립 슬리핑 핑크 마스크 베리어 스프레는 브라우로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하멜의 미스트인데 여기 위에는 오일층이고 밑에는 에센스층이에요. 내가 가볍게 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흔들지 않은 상태로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건조한 편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흔들어서 쓰시면 오일층이 섞이면서 조금 더 촉촉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촉촉하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 메이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때요? 화사한가요? 오늘 팁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벚꽃이 이제 막 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꽃도 많이 피니까 이런 메이크업으로 함께 밖에 잘 나가보세요.